미국 정부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케리 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많다면서 화학무기는 가장 극악무도한 무기고 이런 무기를 사용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결정했다고 시사했는데요. 다만 공습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케리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President Obama believes there must be accountability for those who would use the world's most heinous weapons against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네, 미국은 이렇게 군사 개입을 시사했지만 러시아는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시리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 개입에 러시아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고슬라비아와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국제법이 심각하게 유린당했을 때 러시아가 취한 태도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1999년 코소보 사태 때 유엔 동의 없이 미군이 나토군과 함께 코소보를 공습했던 당시를 말한 겁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무력 사용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 동의가 없는 외부 개입은 시리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이 현지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조사단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 도착해서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한 증거 수집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사단은 병원 2곳을 방문해서 부상자들을 만나 혈액을 채취하는 등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이번 참사로 숨진 시신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유엔 조사단을 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조사단이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차량에 총격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 모두에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have instructed Angela Kane to register a strong complaint to Syrian government and authorities of opposition forces so that this will never happen and the safety and security of investigators. 네, 지금 또 시리아와 북한 간의 화학무기 협력 논란도 일고 있던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북한이 올 봄에 화물선으로 총기 등 무기를 시리아에 수출하려다 터키 치안 당국에 압수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가스 마스크와 총기 그리고 탄약을 리비아 선적 화물선으로 시리아에 수출했다는 정보를 미군이 입수해서 터키 치안 당국에 통보하면서 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4년 전에도 부산을 거쳐 시리아에 화학무기 물자를 보내려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부산항에서 적발된 무기 물자들이 같은 해 1월에 시리아로 수출하려다 그리스 당국에 적발된 것과 같은 제품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기술을 지원하고 물자를 제공해왔다는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